안녕하세요. 울산 아이누리 한의 원장입니다. 오늘 촬영할 유튜브 방송은 최근 젊은층, 그러니까 우리나라 젊은층 대장암 발병률이 전 세계 1위라는 좋지 않은 뉴스와 관련되어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생제는 대장암 위험의 발병 위험을 거의 49%까지 높인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역류와 항생제 처방 건수가 미국이나 유럽,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배 이상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저 자료조차도 항생제를 한 번이라도 처방받은 적이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저 정도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유럽 대부분의 경우에는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습니다. 감기에. 그러니까 빵인 경우가 꽤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까지 모조리 다 하면 저 자료보다도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의 주제인데요.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젊은층 대장암 발병률이 전 세계 1위고, 그리고 항생제는 젊은층에게 대장암 발병 위험을 49%까지 꽤 많이 증가시킵니다. 그런데 그 기저에는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이 항생제 오남용이 전 세계 압도적인 1위라는 거죠. 이와 관련된 방송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제를 사용하면 50세 미만 대장암 위험이 49%, 50세 이상에서는 9% 증가한다는 에버딘 대학의 세뮤얼 박사 연구팀이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들의 항생제 소비가 상당히 증가했으며 이는 젊은이들의 대장암 발병률 증가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항생제와 젊은 사람들의 대장암 위험 증가 사이 연관성을 발견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거의 50% 정도 높다는 사실은 놀랍다. 저에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어쨌든 항생제는 장 건강에 해를 끼치면서, 그러면 당연히 뭐 대장암 발병을 할 수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의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짐작할 수 있는데, 근데 대장암 발병률을 높이더라도 저렇게 50% 정도나 꽤 많이 높인다는 사실은 놀랍다는 거죠. 조금 전에 본 의학 뉴스입니다. 저 뉴스도 포털 사이트에서 뉴스 제목만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검색하셔서 다른 내용까지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궤양성 대장염과 관련되어서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팀에서 발표한 연구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 그러니까 2008년부터 2018년 사이 10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궤양성 대장염 환자가 거의 5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었고요. 그럼 이렇게 비교적 짧은 기간에 환자가 급증한 데에는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을 하는데요. 그 환경적 요인으로 서구화된 식습관이라든지 항생제, 소염 진통제 등의 빈번한 사용으로 장내 세균을 변화시켜 질병 발생을 촉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내 세균 분포를 변화시키거나 세균이 장벽으로 침투하는 투과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항생제나 소염 진통제, 해열제, 어차피 같은 계열 약인데요. 장기적인 사용은 피하라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 의학 뉴스고요. 마찬가지 이 의학 뉴스도 포털 사이트에서 제목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항생제를 오남용하는 가장 흔한 질환으로서는 감기를 꼽고 싶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처방전이 저희 돌 지난 아이의 감기 처방전입니다. 저기도 보시면 뭐 항생제, 소염 진통제, 그리고 뭐 항히스탐제, 또 그 외의 약들이 처방되어져 있는데요. 저런 약들은 저 아이만 저렇게 받는 게 아니라 당연히 뭐 다른 어린 아이들이든 더 큰 아이들 아니면 성인들도 보통 감기 때문에 진료보면 저렇게 항생제라든지 소염제, 그 외의 약들을 처방받는 것을 뭐 많이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저기서 빨간 박스 안에 있는 약물이 항생제입니다. 세균에 의한 각종 감염증 치료제, 그러니까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약이 항생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한 항생제 오남용도 꽤 심각합니다. 최근 서울대 병원에서 경험적 항생제 치료와 코로나19 환자의 예후와 관련되어서 그 관련성을 밝혔었는데요. 결론은 항생제를 투여해도 입원이라든지 치료 기간 및 사망 위험이 줄어들지 않았다. 그러니까 효과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처방전이 지금 저쪽에서 틱 때문에 진료를 보는 성인 틱 환자입니다. 그럼 거기서도 똑같이 그 세균 감염증 치료제라고 적혀있는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약이 항생제고요. 그러니까 저 환자 말고도 뭐 다른 코로나에 걸린 환자들은 이렇게 항생제를 많이 처방받아서 복용한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린 의학 뉴스고요. 마찬가지 이 뉴스도 포털 사이트에서 제목 검색하시면 다 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검색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생제를 오남용하면 대장암이라든지 궤양성 대장염,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뭐 알레르기 질환인 비염, 아토피, 천식 같은 여러 질환들의 발병률을 높인다는 것은 이미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항생제 내성균 슈퍼박테리아 문제입니다. 이로 인한 사망자가 꽤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는 것은 거의 10년 전부터 뭐 WHO, CDC에서 많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생제 내성균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미 과거에 꽤 많이 항생제를 오남용한 누적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망자가 더 많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짐작되고 있고, 그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2019년 1년 동안 항생제 내성균 슈퍼박테리아로 인한 직접적 사망자만 127만 명이었었고요. 어쨌든 간접적 사망자,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건강이 악화되어가지고 사망한 경우까지 포함을 하며 495만 명이라는 꽤 많은 사망자가 발생을 했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간접적 비율을 드리면, 코로나로 인한 2020년, 2021년 2년간 전 세계 사망자가 약 550만 명이었습니다. 2년 동안 코로나 사망자가, 그러면 한 해에 495만 명이라면 꽤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은 추정하는 것은 앞으로 거의 매년 1000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하리라고 짐작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여러 의사들의 뭐 뉴스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그 의사의 인터뷰 뉴스를 저희가 이제 캡처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의사도 강조하는 게 이렇게 항생제 내성균을 줄이는 첫 번째로 감기에 항생제 처방을 줄이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왜? 우리나라는 여전히 감기 환자 10명 중 3, 4명에게 항생제를 처방할 정도로 꽤 많이 항생제 오남용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 드린 그 뉴스입니다. 이 뉴스 제목만 검색하시면 다 전문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검색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의 항생제 처방률이 전 세계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리고 젊은 층, 20세에서 49세 사이 젊은 층 대장암 발생률 또한 전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최근 궤양성 대장염 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항생제 사용과 많이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돌전 어린 애기들부터 감기에 항생제, 소염 진통제, 해열제 어차피 같은 약인데요. 이 약들의 오남용이 꽤 심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 항생제 사용이 많아졌었고요. 이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항생제를 자주 복용했었다면, 그리고 이미 뭐 장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염증성 장질환이라든지, 아니면 궤양성 대장염이라든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비염, 천식, 아토피, 아니면 뭐 자가 면역 질환인 류마티스 질환이 이미 진단을 받으셨다면 앞으로는 한의원 진료를 통해 항생제 오남용을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